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시장이 조금은 동력을 받고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미국 시장은 뜨겁게 급등을 했습니다만 한국 시장은 역시 아직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들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고구마 먹는 답답한 시장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점차 정상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 쪽으로 또 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또 오늘은 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서보연님, 출연장님, 김정열님, 네, 반갑습니다. 김효주님, 오늘 입동이라는데 너무 춥다고 말씀 주시고요. 벌써 겨울입니다. 양말님 들어오셨고, 티파니님, 호텔크라상님, 탈감님, 서찬민님, 임루비엄니님, 오제이티님, 네, 등골아빠님, JJ돌돌님, H님, 네, 그 다음에 애호막님, 네, 애호막님 들어오셨습니다. 미니 배짱님 들어오셨고요. 하도 답답하다고 느껴지니까 사이다가 필요하시다 말씀도 H님께서 주시네요. 네, 공감합니다. 네, 지미 K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아모르님도 들어오셨고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6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트럼프 당선 수혜 섹터로 거론되었던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LNG, 통신장비, 종합상사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신고가 마감이 대신 됐죠. 트럼프 수혜 업종별 차별화가 당연히 나타났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법인세와 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재정 적자 증가가 우려되면서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는 4.4% 상회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105를 돌파했습니다. 러셀 2000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났죠. 지수가 거의 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이런 부분들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장보다는 미국 시장을 또 많이 또 가시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수혜 업종에 역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의 오른팔이 되어버린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약 1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는 상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풀베팅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1% 올라가면서 시총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트럼프 영향을 역시 받고 있었는데요. 조선과 방산, 우주 쪽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 2차전지와 신재생, 바이오 쪽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수급 기준으로 본다면 오전 기준 거래대금이 코스피 약 5조 3천억, 코스닥은 4조 3천억으로 약간 반등을 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거래대금이 좀 늘고 있는 모습은 역시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전 기준 1,000억 수준의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고, 선물은 1,700억대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조금 그렇게 현물을 사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오후 들면서 그래도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 4.4%를 상회한 시장금리와 1,4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업종별로 차별화되고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그리고 도움 요청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선업종, 조선기자재, 그리고 본행제 이런 쪽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방산과 우주는 이렇게 종목별로 좀 겹치기는 하는데, 역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모두 우주산업의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등에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반면 2차전지와 신재생 같은 경우는 전통 에너지 공급을 트럼프 쪽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종이 올라가는 경우도 LNG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 석유나 이런 쪽 전통 에너지 쪽에 공급 물량을 상당히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이 트럼프의 정책과 맞물려서 2차전지나 신재생은 조금 정반대인 섹터로 이제 시장은 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 역시 2차전지와 신재생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주가에 대한 하락 사유도 역시
트럼프의 보건 행정 참모 케네디가 평소 FDA 폐지를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규제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바이오 쪽에 좀 생성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뭐 원래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되든 간에 그쪽에서 좀 벗어난 섹터라고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트럼프의 보건 행정 참모 케네디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약간 규제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 좀 대두가 됐고요. 두 번째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등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의 경로가 좀 연기될 수 있거나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거론됐던 바이오 쪽이 다소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뭐 바이오 쪽의 약간의 폐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트럼프는 과거에 미국 내 수입 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나온다는 점도 약간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가 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시 제약바이오는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종목별로 급등각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게 볼 이유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금리 부담과 트럼프 불확실성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역시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오늘 좀 좋지는 못했고요. 트럼프 당선의 우주산업, 특히 뭐 AP 위성 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괜찮았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일론 머스크 관련주 강세였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남자에다가 완전 위너죠. 유일한 위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의 표현에 따르면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 2차 전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2차 전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에도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휴머노이드는 로봇일 거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X라든지, 그 다음에 XAI 이런 쪽 관련해서도 역시 상당한 독점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이런 사업들과 관련된 섹터들 중심으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국의 AI 관련주 강세, 팔렌티어 호실적으로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석유공사가 정부의 시추 계획안 승인 요청을 했다는 것 때문에 대왕고래 테마 관련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코스피가 전일 트럼프 트레이드를 다소 좀 딛고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반등을 주기도 했는데, 대선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가 일단 오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오전 중에 약 2천억대 순매도를 쏟아내던 기관 투자자도 오후 들면서 매도폭을 좀 줄이면서 코스피 소폭 순매수 전환했고요. 헬스 수혜주의 하락보다는 트럼프 수혜주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 단위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과 방산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주도 외국인 추정 매수와 함께 상승 전환하면서 대선 불확실성 해소 후에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아는 좀 하락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으로 그래도 마무리를 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조금은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와 철강, 금속, 기계가 강세였던 반면 의약품과 증권, 보험 등은 약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눈여겨봐야 될 종목 가운데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 상당히 무거웠고 주가 꽤 많이 빠져 있었는데, 조선업종 가운데 미국 구남 MRO 시장 진출 타진 중에 있는 한화오션이 눈에 띄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강세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도 역시 조선업종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과 우주 관련 산업도 역시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공동 진심인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등도 강세였습니다. 반면 금리 하락 수혜주였던 바이오 업종,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녹십자,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등등도 오늘 약세였고요. 한미약품도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헤리스 수혜주로 평가받았던 뭐 LNF나 삼성 SDI 등 2차전지 업종, 그리고 하나솔루션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CS윈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투자 심리 악화로 하락하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면 CS윈드 정도의 오늘 실적이라면 오늘 날아갔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역시 투심이 그렇게 상당히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운송 장비와 부품, 금속이 강세였고 반면 제약과 화학이 약세였는데요. 한편 내일 11월 FOMC라든지 중국의 전인대 상임위의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있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은 것 같고요. 향후에 이벤트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자금 순환도 어느 정도 국내에도 약간 유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재밌었던 게 한화오션이 되게 무거웠잖아요. 여러분들 한화오션을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 하시고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화나오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꽤 계셨는데 역시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어제 당선된 다음에 I am back, bitch 이렇게 트윗을 했죠. 트윗이었나요? 뭘 했습니다. 이렇게 SNS에서 트럼프가 약간 이렇게 보란 듯이 나 돌아와서 이놈아 이렇게 그렇죠. I am back. bitch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사진 중에 오늘 한화오션이 급등하니까 한화그룹의 회장님 사진을 올리면서 똑같은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짤이 좀 돌기는 하더라고요. 재밌는 짤이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역시 상당히 좀 이렇게 시장에서 당연히 좀 답답해했던 한화그룹 가운데 한화오션이 오늘은 급반등을 주면서 어쨌든 상당히 조금 간만에 시원하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고, 네. 지미 K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고요. 아모리님도 들어오시고, 동고노인님, 제길승황님, 제길승황님, 네, 안녕하세요. 나리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태율, 시율, 파파. 아마 아이들 이름이 태율과 시율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이름이시네요. 마녀호랭님도 반갑습니다. 네. 서참민님. 첫사랑처럼 설레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제 얼굴을 보고 설레시는 게 있습니까? 네. 글쎄요, 네.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는 좀 생소합니다만, 아무튼 뭐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로미누님도 오셨고요. 감보님도 오셨고, 염주희님도 오셨고, 바톤빅스님도 오셨고요. 네. 보리콩콩님, 출윤왕님, 파랑새님, 임자님 등등도 더 오셨습니다. DK님 늦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셨고, 네. 주식과 같이 인생 여행 중 아프지 않길 님도 들어오셨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신 것 같아요. 주식과 함께 아프지 않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또 투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주시고요. 민양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제이콥 김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별님은 하나오션 오늘 다 팔아버려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데 주식이 내일 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해서 연속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 또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잘 파셨으면 또 잘 살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짜로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자, 그러면 돌콩님 늘 설거지하면서 뒤늦게 찾아 듣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본방사수 한다고 나름 애청자입니다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지금 하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이 공화당 스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슈가 있는데 역시 부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은 역대 미국 집권 정당별 연평균 코스피 수익률인데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푸른색이 민주당이거든요. 대체로 보면 공화당 집권 시기에 상승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집권당 공화당이 일단 됐고 상하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좀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변덕스럽고 약간 괴기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호불호가 분명합니다만 약간 단순한 면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할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명확하기 때문에 약간 그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과하다라고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저 사람이 뭘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과연 내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좀 안 돼서 당선이 되면 뭘 하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모호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할 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든 고민해서 잘 하면 오히려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또 극단적으로 질렀다가 그분은 장사꾼이잖아요. 일단은 원래 오리지널이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질렀다가 협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극단적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갔다가 조금은 마무리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서 좀 더 추정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명확성이 좀 더 뚜렷해진다. 이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그게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쉬울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책이나 이런 환경들이 정치라는 것이 뭐 아주 복잡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모호한 것보다는 좋든 싫든 명확한 게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임자님 말씀대로 사인하고도 번복할까봐 뭐 그럴 수도 있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성향이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아무튼 뭐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또 정치라는 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상 본인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연평균 수익률도 코스피가 공화당일 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 1기 때이 세로축으로 붉은 선이 보이는 것들이 트럼프 당선 시절입니다. 그때 봤을 때 그 전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막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예지가 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집니다.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달러가 더 많이 엄청나게 갈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이미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4.4에서 4.5 정도 되면 일단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당선이 아니고 미리 한두 달 전부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조금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후로 인해서 충격이 좀 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강달러가 아주 오래 지속되거나 고금리가 오래 가지는 않았던 과거 역사적인 사례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단은 당장 당선 이후에 조금 이런 변동성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강달러와 무조건 이렇게 국채금리가 뭐 4.5 이렇게 가다가 뭐 5% 이렇게 당장 갈까 그 고민은 조금은 한번 더 살펴보자. 팔로잉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1기 섹터별 기관별 수익률 참고인데 왼쪽 보시면은 대선 바로 직후에 한 달 사이에 수익률을 보면은 제일 높은 게 파이낸셜, 금융 쪽이 가장 높았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밸류 스탁, 그 다음에 가치주들이죠. 그 다음에 S&P 500, 뭐 달러,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일단 IT들도 괜찮았죠. 한 달 사이에.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자, 2020년까지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수익률인데요. 트럼프 재임 시간에 보니까 테크놀로지, IT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S&P 500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 다음에 러셀 2000, 파이낸셜, 금융, 그 다음에 가치주를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에너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전통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에너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거죠.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수혜주를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게 의미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게 조금은 또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뭐 1기 때 트럼프의 집권 1기 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테크놀로지가 1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IT 반도체였는데 물론 그때는 IT 반도체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일정 부분 뭐 성장을 엔비디아가 뭐 1, 2년 사이에 급성장하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그때 당시에 트럼프 당시에 IT의 시작점이 좀 다르다. 그때 당시에는 뭐 약간 IT가 약간 올라오는 뭐 초기 단계였다 뭐 이런 뭐 분석도 있는데 물론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트럼프 재임 시간에도 어쨌든 테크놀로지 IT 쪽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점, 그 재임 기간 동안의 흐름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금리 관련된 경로에 대해서 패드 워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11월 FOMC 대기가 있는데, 패드 워치 기준 25bp 인하 확률은 98.1%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연내 추가적인 12월 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11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9% 정도까지 나오고 있지만, 12월 추가 인하 확률이
약 66.8%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올라오면 역시 뭐 대규모 재정 적자 이런 것들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확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조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이 부각된다는 점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이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아마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급락을 한 이유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 12월 달 인하에 대한 퀘스천이 조금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파월하고 서로 관계가 썩 그렇게 뭐 많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다울투자증권의 대선에서 뭐 트럼프 공략했다는 산업별 영향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아마 우리 이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제 신의 자료실 안에 원고를 보시면 산업재,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건설, 부동산, 뭐 에너지 쪽이 관련된 자료가 다울투자증권 자료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 원고를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서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좀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원입니다. 하원입니다. 하원. 자, 관련해서 미국 동부 7일 현지 시간 0시 30분 기준입니다. 오늘 오후인데요. 경합적인 12곳 판세를 지금 이야기 가는데, 결국 지금 270석 정도 이기는 것을 대해서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공화당 9곳, 민주당 3곳 확보가 가능하다 보이는데, 예상되는 최종 하원 결과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으로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화당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드 수입이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국정 동력이 탄력을 굉장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상하원이 갈라졌다면 부채 한도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올라지게 됩니다. 이 부채 한도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 뭐 되나 안 되나 말이 많았지만, 아마 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려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려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국장 관련해서는 좀 좋을 수 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매크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오늘 뭐 역시 아웃퍼폼을 했고요. 하나오션, 화가 많이 나셨지만 오늘 주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화를 좀 사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역시 뭐 조선 관련해서는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한국의 세계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수출, 보수, 수리, 정비 분야,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하나오션의 이슈가 있는 거죠. 긴밀하게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가 상승했는데, 국내 상장 조선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AUM 상위 조선업종 ETF 기준 6에서 10% 정도의 상승폭을 오늘 장중에 보였다라고 한투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그 배경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강조했다는 기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 기준 미국의 연간 수주 점유율은 0.1%밖에 안 됩니다. 2024년 기준 60%까지 치솟은 중국의 수주 점유율과 대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국 조선 인프라가 너무 쇠락했기 때문에 해양 방산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해군의 전투함 건조, 정비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화오션이 눈에 띄게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서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 2위이자 뭐 일단 고사양 선박 건조 1위 수송 중인 한국이 아마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역시 뭐 전진 배치 함정, 그리고 본토 함정 MRO, 그다음에 전투함, 지원함 신조, 그다음에 블록 제작 등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역시 가장 방산물자 생산업체인 하나오션 역시 가장 좋을 수밖에 없고요. HT 현대중공업이 단기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투증권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화오션, HT 현대중공업 이렇게 중심으로 한투증권이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자,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이 모든 것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네, 사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론 머스크가 배팅을 제대로 했고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냥 유일한 only one이 됐습니다. The one, 스페셜 원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대선에서 승리하면 머스크에게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는 효율화 부서를 이끌도록 맡기겠다. 아마 조만간 공화당 후보로 일론 머스크가 좀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입각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공화당 후보로 어느 순간 또 어느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점쳐집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런 부분에서 역시 뭐 정말 특별하지만 새로운 스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스타를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주요 사업인 테슬라, 그다음 스페이스X가 기존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특히 이제 제일주행 같은 경우도 규제 산업인데 이런 것들이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독점권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뭐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장비 업종들도 아주 간만에 주가 올라왔고요.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뭐 KMW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산업, 그다음에 통신 장비, 우주항공 산업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항공 정책 관련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우주군 창설이라는 게 있고요. 뭐 아이언돔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이언돔을 하게 되면 뭐 최대 수혜가 뭐 LIG 넥스원이 최대 수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우주군 창설을 한다. 두 번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달에 보내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 민간 우주 산업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과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 국가우주위원회를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우주위원회를 2017년도에 부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주 자원 채굴과 우주 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자, 2020년도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이 달과 다른 천체에서 자원 채굴을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가 나서서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겠죠. 이 정책은 우주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 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면은 독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거라 물론 뭐 이렇게 경쟁국에서 상당히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 국제 조약이 없는 상태여서 가는 사람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뭐 우주 관련해서는 아마 우주에서 돈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늘 그랬듯이 그런 부분들을 포커싱이 맞춰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사업성 검토에 따라서는 우주가 그게 돈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통신위성과 관측위성의 경제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일단은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BEP를 달성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동향 같은 경우는 역시 자본의 힘이 이야기하는데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보이는 것 같고 미국 중심의 민간 사업자들이 역시 할 수 있다. 우주 산업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국내 밸류 체인에서는 애국으로의 수출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국내 위성체 밸류 체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쭉 나오면서 이 비상장사와 상장사가 보이는데 중간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보이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루미르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밑에 보시면은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등등 쭉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비상장 회사들도 이렇게 국내 위성체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IPO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매출 10억 원 미만의 회사가 70% 이상입니다. 이게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출이 뭐 300억, 500억 이상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도 국내 회사가 70% 이상이 매출 10억 원 미만이고 수출액 1조 원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국 우주 업체들은 우주가 아닌 분야에서 본업을 영위하고 일부는 적자를 감내하면서 우주 부품을 일부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많다는 건데 역시 위성과 발사체 기업 역시 민간 수요를 창출하지 못해서 대부분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업체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우주 관련된 투자가
이제 관련하면 결국은 발사체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지 그 다음에 방산 목적의 관측 위성 제조사나 데이터 판매사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성통신 납품업체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보면 세트랙 I라든지 HVM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가 뭐 다소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종목은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가 대부분 조금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볼 수 있는데 자, 뭐 트럼프 후보가 되면서 역시 우리가 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린 약간의 뭐 악재로 느껴질 수 있는 섹터가 이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최우선 정책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만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뭐 온쇼링을 하거나 수출 물량이 많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리스크를 또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2차 전지는 센티적으로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다른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 중립입니다. 중립이고 자동차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급락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IRA 관련된 뭐 보조금 폐기라든지 수입차에 10에서 20% 관세 부과하겠다. 공언한 바가 있는데, 역시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이 또 한번 탈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뭐 나토도 뭐 탈퇴한다 어쩐다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트럼프가 싫어하는 게 나토거든요. 나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쓴다. 뭐 영수증 들이밀면서 니네 돈 내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관련해서 그러니까 방위비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방산 쪽 이런 쪽이 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가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까지 좀 빠졌고요. 반도체도 좀 빠졌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태양광 풍력 대부분 좀 좋지 못했다.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아마 트럼프 당선했던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좋다고 이야기했던 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오늘은 더 좀 오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중국과의 약간의 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약간 대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히토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이야기도 역시 있었다. 그러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꽤 올라간 종목들이 팔기도 했다. 오늘 그래서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차 전지와 석유화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역시 IRA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분위기가 갈 수 있는데 국내 두 개사 LG엔솔과 SK온 그리고 태양광 기업 하나솔루션 등은 AMPC 수취 금액을 기타 영업수익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지화를 구축하는 해당 기업들의 비관적인 수익성 전망 장기화에다가 AMPC 폐지가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나 현금 흐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역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 LG엔솔이나 SK온, 하나솔루션 이쪽이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를 스타이즈 본 새로운 스타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시장과 우려와 달리 예를 들어서 뭐 EV 의무화 폐기와 이런 것들 우려가 있는데 그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의 EV 전환에 대한 미칠 영향은 좀 중립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2차 전지 EV, 전기차 관련된 쪽은 좀 중립적이지 않느냐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론 머스크는 과거 투자자 설명회에서 상품성, 그 FSD죠. 자율주행,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테슬라 같은 경우는 AMPC 폐지에 암묵적인 동의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결국은 뭐 경쟁력이 없는 자동차 회사들은 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업계를 선도하고 후발 주자들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한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떠나서 글로벌 EV 수요는 다소 정체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다소 조금은 그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난세에도 영웅은 탄생한다 이렇게 멜치증권이 이야기를 하면서 EV 경쟁력을 시연하는 테슬라가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판매 물량 증가가
아마 최대 올해 대비 30% 정도 증가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자동차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판매 증가는 올해 대비 10% 초중반 정도 시장에서 보고 있다고 보는데 일론 머스크는 30% 정도 성장을 할 거로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대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트럼프 당선을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 심리가 지배하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 테슬라 향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다소 조금은 상대적으로 출하량 증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멜치증권의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역시 엔비디아 쪽인데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이야기 드리면 역시 11월 20일 날 실적 발표를 이제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인데 이게 상당히 뭐 많은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블랙웰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시기가 내년 1분기라는 거죠. 역시 브레이크아웃 하는 시기, 터지는 시기라는 거다. 폭발할 시기, 브레이크아웃 할 시기가 내년 1분기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 3, 4분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뭐 역시 엔비디아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업체들의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전망인데 24년 같은 경우는 70% 정도 캐펙스를 증가시킨 모습인데요. 내년에도 24% 그리고 26년도에 11%로 결국은 캐펙스 증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AI에서는 저게 꺾이기 전까지는 하드웨어가 역시 소프트웨어보다는 우위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메타라든지 증축 구글 뭐 그다음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저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캐펙스 전망이 추가적인 캐펙스 증가 추가가 되고 있다. 상향 조정 추가가 되고 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뭐 항상 우리가 엔비디아는 오늘이 제일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의 속도가 너무 빨랐죠. 근데 지금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뭐 거품이다라고 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뭐 중간 정도 가고 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본다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뭐 엔비디아는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결국은 트렌드 포스 이야기입니다. 트렌드 포스 이야기는 자, 이게 경제적으로 일부 디램 공급업체들이 공급량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뭐 중국 업체들 중심이죠. 이게 CXMT라든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LPDDR4X라든지 DDR4 범용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역시 HBM 시장을 주도하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공급량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HBM 쪽으로는 확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디램 비트 생산량이 전년 대비 25% 내년에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러나 중국 공급업체를 제외하면 2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트랜스포스에 의하면. 근데 중국 업체들의 공급량이 늘은 것은 누굴 위한 겁니까? 수출을 위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은 DDR4 이런 것들은 내수, 중국 로컬에서 대부분 사용될 만한 반도체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공급의 증가분이 21% 정도 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을 또 제외하고 나면 DDR4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비트 생산량은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HBM과 중국 공급업체를 다 제외하고 나면 주요 디램 업체, 제조업체 비트 생산 증가는 15% 정도에 그칠 거기 때문에 비트 생산 중심으로 15%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매년 평소보다 늘어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생산을 확장하는 뭐 DDR4 중심으로 이렇게 가격 하락세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도 DDR4는 1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레거시 쪽의 폭락이다. 이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DDR5라든지 HBM 중심으로 삼성전자마저도 그렇게 포지션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DDR4 중심의 가격 하락은 국내 반도체에 그렇게 타격이 엄청나게 클까? 라고
퀘스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의 5세대인 HBM3E 공급은 내년에 1년 내내 부족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하면 반도체가 무너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하이닉스가 좀 더 견조할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SK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가 좀 의미 있는 HBM 쪽에 엔비디아에 뭔가가 나온다면 그것도 삼성전자의 약간의 변곡점이 또 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투증권에서 반도체 내년 연간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요. 역시 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역시 25년도에도 IT 세트 수요 자체는 성장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PC, 스마트폰 등에 대한 소비자향 기기 내에서 AI로 인한 하드웨어적인 성장은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또 띄워주십시오. 네. 응용처별 반도체 출하량 성장률 전망인데 여기 보시면 역시 AI 서버 쪽의 성장률이 아주 기하급수로 늘고 있고요. 뭐 스마트폰, 서버, 뭐 그냥 노트북, 태블릿 이쪽은 그만합니다. 그리고 EV 쪽 관련 전기차 쪽에 관련된 반도체 출하량도 성장률이 상당히 높죠. AI 서버 출하량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처별 고른 수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역시 AI 쪽은 역시나 전략적으로 역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시장 내에서도 AI 수요와 범용 메모리 관련된 수요가 아마 디커플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AI PC 침투율 전망입니다. 이 역시 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4년, 25년부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온 디바이스 AI 쪽에 하드웨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AI PC 비중이 증가에 따라 PC 컨텐츠 추정치가 상향 조정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팔렌티어도 일단은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ESSD, 엔터프라이즈 SSD도 역시 AI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좋을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펙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시 큰 종목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된 한투증권에서는 유진테크를 또 커버리지 탑픽으로 또 추천을 했습니다. 유진테크는 역시 전공정 장비 커버리지 중에는 유진테크가 목표 주가를 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디램 3개사를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공정전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유진테크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말씀 좀 드릴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좋지 못했는데 현대차는 올랐고 기아는 좀 빠졌습니다만 트럼프와 자동차 이야기에서 불확실성은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세 발표가 있겠지만은 역시 관세 발표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완성차의 펀더멘털 훼손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관세 부과는 하겠지만 역시 전기차가 문제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약진이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역시 뭡니까? 이 기본적인 내연기관차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막히면 내연기관차를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역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 적용은 한미 FTA 위반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응을 통한 정상화가 또 가능할 거로 일단 다울투자증권은 봤죠.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화율은 평균 지금 43%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지화가 43%이기 때문에 관세 감안한다면 영업이익 훼손분은 약 13% 수준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것까지도 그대로 모두가 현실화되기도 좀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는 외산 OEM에 대해서 공통 적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켓쉐어를 현대기아만 마켓쉐어를 뺏긴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동차 섹터가 이번 트럼프 당선 때문에 엄청나게 위협적이다고 보기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증감입니다. 표를 좀 띄워주세요, 피디님. 네, 띄워주시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익 증감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이는데 10월 이후에 평균 환율이 지금은 1370원까지 지금 평균 환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 4분기가 1328원, 올해 3분기가 평균 환율이 1359원이기 때문에 현재 추수가 이루어지면 4분기 평균 환율이 1370원 중반이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원 정도 늘어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완성차 영업이익에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증감
증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환율 효과가 한 6천에서 8천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관세 부과를 한다면 나타나는 손익 훼손분이 약 2조 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환율 상승분에서 대부분 상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예, 이게 글로벌 밸류에이션인데요. 보시면 뭐 토요타 8.5, 그리고 혼다 6.3, 닛산 6.5, 뭐 GM 5.4, 뭐 이렇게 포드 6.3 쭉쭉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현대차가 4.3, 기아가 3.9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급하게 많이 빠질까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섹터 애널들은 역시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요.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예, 화장품입니다. 한국 화장품 글로벌 침투율 상승 지속, 뭐 일부 관련주 상승 이야기 나오는데 어제 제가 하나증권의 이야기를 드렸죠. 중국 관련해서 중국 화장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제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거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ODM으로 바꿀 수 있다, 반사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오늘 일부 ODM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K-뷰티 브랜드에 대한 동반 성장도 ODM사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관련주가 오늘은 주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콜바홀딩스라든지 마녀공장, 인그루드뎁, 뭐 이런 삐아 이런 쪽도 그렇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주가들이 올랐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트럼프 당선 수혜 때문에 역시나 뭐 방산주 이런 것들도 역시 방산이 또 우주항공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어느 정도 뭐 이번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정상화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하게 시장을 스터디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